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지난번 세로 막대형 차트에 이어 가로 막대형 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바로 보겠습니다. 품목별 거래 수량을 비교할 때에도 단순히 표로 보는 것보다 차트를 작성하면 한눈에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로 막대형과 가로 막대형을 어떨 때 구분해서 사용하는지 지금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만들 데이터를 총 합계를 제외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삽입 메뉴를 누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차트가 지금처럼 세로 막대형 차트죠. 자, 예를 들어 이 데이터를 세로 막대형 차트로 만든다고 했을 때, 자, 차트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크기를 조정하고 위치도 이렇게 적당하게 배치를 해 둡니다. 제가 제법 차트를 큰 사이즈로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가로축, 항목축이죠. 항목축에 분명히 이렇게 비스듬하게 표시가 되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세로 막대형 차트보다는 가로 막대형 차트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세로 막대형 차트는 어떤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항목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세로 막대 차트가 적합하다고 했죠.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 항목을 비교할 때에는 가로 막대형 차트로 만들어도 무관하다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렇게 분명히 비슷하게 표시가 되니까 더 차트를 보기가 불편한 거죠. 이런 경우에 차트의 종류를 가로 막대형 차트로 변경을 합니다. 차트 종류를 변경할 때는요, 차트를 선택을 하고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해당 메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차트 종류 변경 대하상자가 실행되고 가로막대형에서 2차원 가로막대형 차트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서 차트 종류를 변경했습니다. 훨씬 보기 편한 차트가 완성되었죠. 자, 여기에서 표에서처럼 데이터가 많은 순으로 나타나게끔 하려면 항목을 거꾸로라고 하는 축 옵션을 적용해야 합니다. 가로막대형 차트에서 세로축은 항목축이 되겠죠. 더블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축 서식 작업창이 실행됩니다. 이때 축 옵션에서 항목을 거꾸로라고 하는 옵션을 체크를 합니다. 어떤가요? 항목의 위아래가 변경되었죠? 만일 세로축을 더블 클릭했는데도 축 옵션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직접 축 옵션 아이콘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방금 항목을 거꾸로 옵션을 적용했더니 이 가로축의 레이블 또한 위쪽에 표시되어서 항목을 거꾸로라고 하는 옵션을 적용했더니 이 가로축의 레이블의 위치가 아래쪽이 아니고 위쪽으로 표시되었죠. 뭔가 차트가 좀 어색합니다. 그죠? 그래서 갑축의 레이블이 아래쪽으로 배치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갑축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레이블이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해서 여기에 레이블 위치를 높은 쪽으로 변경합니다. 그랬더니 레이블이 이제 아래쪽에 배치되어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는 차트로 완성되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공부해 볼 것이 이렇게 막대 차트를 삽입하면 이 처음 모양이 막대의 폭은 좁고 막대와 막대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넓게 작성됩니다. 그래서 저는 막대의 간격을 좀 줄이고요. 상대적으로 막대가 굵게 표시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열 뭐 아무거나 더블 클릭을 해도 됩니다. 저는 커피 메이커 막대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했더니 커피 메이커만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항목의 막대가 선택이 되죠. 자, 이때 오른쪽에 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하는 작업창이 열렸고요. 여기에서 간격 너비를 한 80% 정도로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간격이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막대의 폭이 넓어졌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제목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수량을 지우고 행사 판매 수량이라고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판매 수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막대 끝에 레이블도 표시해 보겠습니다. 레이블은요, 차트를 선택하고 여기 차트 요소를 추가합니다. 데이터 레이블에 체크를 하면 기본적으로 차트 끝에 레이블이 표시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데이터 레이블의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서 레이블의 위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설정 방법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로막대형 차트의 눈금선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로 눈금선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차트에 가로 눈금선과 세로 눈금선을 한 번에 표시해 주면 데이터를 단위별로 좀 더 읽기가 쉬워지는데요. 여기에 가로 눈금선도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차트 요소에 눈금선이 있죠. 눈금선에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기본 주 가로를 선택을 했더니 어떤가요? 가로선 바로 만들어졌죠? 여기에다가 기본 부 세로선까지 이렇게 넣어준다면 좀 더 상세의 눈금선이 추가되었죠. 물론 부 가로선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눈금선을 추가했더니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차트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막대형 차트를 만들어 보면서 여기 차트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식이라든지 차트의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좌는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기 편한 꺾은 선형 차트 만들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좌도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